자, 1번. 물리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야, 1번 틀린 사람들, 뭐야, 이거. 반성 좀 해라. 1번 틀린 사람. 자, 보기 1번.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든, 이런 상태 변화는 무슨 변화야? 물리변화. 그렇죠.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고요. 여기서 이제 이 상태라는 거는 고액기, 고체, 액체, 기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고요. 2번. 바람이 불어 빨래가 마른다. 이게 바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잖아. 마른다는 게 물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이니까 상태 변화. 3번. 연필을 깎으면 연필심 가루가 나온다. 연필심 가루가 사실 니네 이제 그 연필심 가루가 이게 까맣게 이제 연필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 부분이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 요게 연필심이잖아. 요게 탄소 덩어리잖냐. 탄소가 그냥 뭉쳐 있는 것 뿐이야. 그럼 깎으면 이제 이 연필 가루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가루는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고체. 밀가루, 고체야. 밀가루. 그 가루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밀가루의 입자 하나를 보는 겁니다. 이 탄소의 입자 하나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모양이 단순히 변했을 뿐이야. 이건 상태 변화가 아니야, 얘는. 모양이 단순히 변하는 건 당연히 물리 변화입니다. 4번. 페인트 칠이 벗겨진 철제물에 녹슨다. 녹쓰는 거는 그렇죠. 화학 변화입니다. 산소가 결합해서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 변화입니다. 답이 4번이에요. 자, 2번은 3번입니다. 다 맞은 건 이렇게 답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답 보고 설명 안 하는 거는 다 맞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3번. 사과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점. 깎아놓은 사과의 표면이 갈색으로 변한다. 이제 흔히 이거를 사과가 갈변된다. 갈변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사과도 그렇고 바나나도 그렇고 갈색으로 변하는 과일들이 몇몇 과일들이 좀 있어. 깎아놓으면 왜 갈색으로 변하지? 2번. 철이 녹쓰는 거랑 똑같아. 산소가 결합해서 그래.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돼서 그래. 그래서 화학 변화입니다. 두 번째 점, 발포정을 넣으면 기포가 발생한다. 발포정 그 뭐지? 베로카. 뭐 그런 거 있지? 물속에 넣으면 불불 끓으면서 막 노랗게 비타민 나오고 막 하는 것들. 그런 거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는 건 이것도 다, 이건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야. 단순히 그냥 상태가 변하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럼 변하지 않는 게 결국은 뭐냐? 보기 1번, 원자의 배열.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는 건 무슨 변화야? 화학 변화 얘기하는 거지.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점은 아니야. 두 번째 점, 보기 2번, 원자의 종류. 화학 변화든 물리 변화든 원자의 종류 자체는 안 변하죠. 원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산소라는 원자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산소랑 다르게 결합하는 분자가 변하는 게 화학 변화고, 분자도 안 변하는 게 물리 변화일 뿐이야. 원자는 종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하지 않는 건 답이 2번이에요. 자, 4번. 답은 1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 2, 3, 4번은 기본이잖아요. 자, 5번 문제 봅시다. 다음 화학 반응식에 대해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N2와 3H2가 결합해서 이 NH3 암모니아 만드는 과정이었네요. 자, 1번.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맞지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2번. 질소 분자 1개와 수소 분자 3개가 반응한다. 이 분자는 뭐랑 똑같습니까? 이 앞에 개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질소 분자 1개와 수소 분자 3개가 결합하여 암모니아 분자 2분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보기 2번도 맞지요. 3번.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는 화학 변화든 물리 변화든 원자의 종류는 안 변한다고 지금 방금 봤잖아. 그래서 원자의 종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맞고요. 4번. 반응 전후에 분자의 개수는 당연히 변하죠. 지금 봐라. 반응물, 생성물. 야, 반응물의 분자는 몇 개야? 4개야, 4개. 얘 1개, 얘 3개에서 총 4분자가 반응하고 있어. 근데 생성물의 분자는 2분자밖에 없습니다. 2분자. 그래서 분자가 변했죠. 개수가 변했죠. 개수가.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자, 5번. 반응하는 질소와 수소의 분자수의 비가 1대3인데요. 반응하는 질소와 수소의 분자수의 비가 몇 대 몇? 1대 3이야. 1대 3. 근데 이 분자수의 비와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운 뭐랑 똑같아? 기체 반응의 법칙이랑 똑같지. 왜냐면 다 기체니까. 그래서 기체의 부피비는 몇 대 몇 대 몇이니? 몇 대 몇이니? 그렇죠. 1대 3이죠. 그래서 분자수비와 기체의 부피비는 똑같습니다. 기체 부피비. 자, 그래서 5번 답 4번이었고 6번 봅시다. 두 물질이 반응하여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6번이 뭐냐? 답이 없느니 뭐니 이런 소리 했어? 놨었나? 그래서 6번 봅시다. 단 A,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돼 있고요. 작은 게 A, 큰 게 B네. 그러면 요 첫 번째 네모칸 더하기 두 번째 네모칸 더해서 세 번째 네모칸이 되는 거니까 반응 물질 두 개, 생성 물질 하나가 있다는 뜻이고, 이 반응 물질은 뭐야? A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지. A2라는 기체 분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이겠네. 자, 얘는 뭐야? 큰 덩어리. B2라는 분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이지. 그 두 개 더해서 이런 분자가 만들어졌는데 A, B라는 분자가 네 개가 4A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화학식이잖아. 반응식이잖아. 반응식. 근데 이렇게 반응식을 봤더니 개수가 약분이 돼. 약분이 되는 거는 쓸데없이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니네 수학 풀 때 답에 4분의 2라고 답 쓰면 맞게 해주냐? 틀리게 해주잖아. 약분해서 2분의 1이라고 써야지. 가장 간단한 값이 있을 때 복잡한 값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로 약분을 칩니다. 그럼 답은 A2 플러스 B2는 2AB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화학 반응식이죠. 답은 2번. 자, 7번. 메테인 연소. 와, 이 메테인 이거 4번이에요. 답 4번. 메테인 연소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8번.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답이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9번. 답은 3번입니다. 9번 답 3번. 자, 10번 봅시다. 밀폐된 용기에서 마그네슘 조각과 묽은 면산을 반응시켰다. 반응 전후에 총질량 어떻게 변합니까? 자, 밀폐된 용기야. 뚜껑 꽉 닫았어. 총질량 당연히 변함없지요. 답이 3번입니다. 반응 전후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요. 다음. 야, 10번 문제 잠깐 좀 바꾸자. 만약에 10번 문제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림과 같이가 아니라 그림과 같이 밀폐된 용기 이게 아니라 뚜껑을 연 용기에서 마그네슘 조각과 묽은 면산을 반응시켰다. 반응이 일어난 후 총질량은 어떻게 변하냐? 감소. 그럼 또 답이 똑같이 3번이지. 일정하게 유지되지. 말을 잘 봐야 돼. 내가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반응 전후에 총질량이 어떻게 변하냐 똑같이 물어봤어. 총질량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뚜껑 열린 상태에서 20번 문제인데 뚜껑을 열었어. 그런데 저울의 숫자는 어떻게 변했는가 물어보면 감소하게 변했겠지. 그치? 자, 저울의 숫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단순히 총질량 물어보면 공중으로 날아간 기체까지 포함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 총질량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든 닫든. 자, 11번 문제. 밀폐된 용기에서만 반응 전후에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응을 모두 고르면. 자, 1번. 양초를 연소시킨다. 밀폐됐으니까 연소가 뭔지 잘 떨건. 그러면 다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답 1번 맞고요. 다음. 밀폐 용기에서 아니니까 1번 맞고요. 2번. 소금을 물에 녹여 소금을 만든다. 이거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밀폐 그 뚜껑을 닫든 열든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될 거야. 그 답이 아니지. 11번은 밀폐된 용기에서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찾으래.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3번. 묽은 면산에 달걀 껍데기를 넣습니다. 자, 3번. 묽은 염산 플러스 달걀 껍데기. 나리나. 네? 이렇게 두 개 섞으면 무슨 기체 발생하니?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묽은 염산이랑 마그네슘
섞으면 무슨 기체 발생하니? 난리나. 수소. 그렇죠. 수소 발생하죠. 그래서 물걸면사는 어떤 달걀 껍데기하고 내가 예를 들었지만 달걀 껍데기 말고 이 달걀 껍데기가 어떤 화학 성분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지? 탄산칼슘이지. 탄산칼슘의 다른 예. 달걀 껍데기 말고 또 뭐가 있어? 분필. 또 석회소. 석회수는 이산화탄소 검출하는 용액 이름이고 석회석, 대리석 그게 다 물감상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나와. 그리고 달걀 껍데기 말고 그 뭐지? 조개 껍데기 그런 것들 등등등 다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어쨌든 기체가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밀폐된 용기에서만 질량이 보존되고요. 뚜껑 열어버리면 이산화탄소 날아가서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게 측정이 될 겁니다. 답이 1번, 3번이네요. 11번은. 1번, 3번 두 개. 12번 봅시다. 다음 상황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첫 번째 점. 나무를 연소시킨 후 남은 재의 질량은 처음 나무의 질량보다 작다. 니네가 나무 불태워가지고 쟤만 보면 쟤 되게 가볍지? 쟤는 되게 가벼워요. 그러면 그 나무를 이루고 있던 그 많은 무거운 질량들은 다 어디 갔을까?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나무를 연소시키면요. 나무가 연소시킨다는 건 나무를 산소와 반응시킨다는 거잖아. 격렬하게 반응시킨다는 거잖아. 그러면 재가 남고요. 쟤는 고체일 거야. 재나 아니면 그 뭐지? 숯. 나무가 이제 탄 그런 재만 남겠지. 찌꺼기만 남겠지. 추가로 기체가 나오는데 기체 두 개가 뭐죠? 모든 연소의 기본 과정. 이산화탄소. 또 아이 왜 이래? 아이 왜 이래? 수증기야, 수증기. 모든 물질을 태우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기본으로 나와. 그리고 나무 같은 건 찌꺼기가 더 나올 뿐이야. 그래서 메탄이나 알코올 있잖아, 알코올. 그런 거 불 잘 태우잖아? 그러면 재 하나도 안 남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기본이더라. 이런 기체가 막 날아가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점. 마그네슘을 연소시킨 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그네슘 연소니까 마그네슘을 산소와 막 결합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놈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마그네슘이랑 산소를 결합시키면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산소가 막 달라붙어.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요. 전혀 마그네슘과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염산에 마그네슘을 두 개 이렇게 닿게 하면 두 개 섞으면 수소가 발생을 해. 염산에 산화 마그네슘을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안 생겨. 수소 안 생긴다. 왜냐면 산화 마그네슘이 이미 마그네슘이 아니라서 그래. 산화 마그네슘과 마그네슘은 전혀 다른 물질이야. 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염산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자, 보기 1번 보자. 진이. 나무를 태우면 나무의 성분인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거야. 맞네요. 나무의 성분이 이산화탄소 공기 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거야. 이거 맞는 건가?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저는? 아니지.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죠. 나무의 성분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나무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CO2잖아. 이 탄소가 나무에 있을 뿐이야. 이산화탄소가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탄소가 나무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산소도 물론 나무에도 있지만 여기서 공급이 될 테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있는 게 아니라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나무에는 산소도 있어요. 당연히.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을 뿐이지 이산화탄소가 나무에 있다는 표현은 틀린 거지, 진이가. 2번, 윤석. 네? 아니, 너 말고. 윤석. 윤석? 대통령. 자, 1번, 진이 틀렸고요. 2번, 윤석이 봅시다, 윤석이. 아니야. 연소가 일어나면 산소와 결합하니까 나무를 태운 후 재의 질량은 처음보다 증가하는 틀렸네요. 감소하죠. 2번 틀렸고요. 윤석이도. 3번 영진이. 마그네슘을 연소시키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질량이 증가하는 거야.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보다 당연히 그래서 질량이 커집니다. 산소가 달라붙었으니까. 그 저번에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했었죠. 라부아지에가 자기 여자친구랑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 TBS 했었던.
우연히 내가 그걸 봤는데 여자친구한테 막 그런 설명을 하는 거야. 녹슨 철은 그냥 철보다 더 무겁다. 질량이 더 크니까. 왜 질량이 더 크냐? 산소가 달라붙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니 녹으면 부석부석 다 풀어지고 가루가 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질량이 더 가벼워진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다. 그건 그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제월로 재보면 실제로 질량은 더 증가한다. 왜 과학자는 그런 거 가지고 데이트할 때 얘기를 하죠. 너희도 좀 그래 보세요 좀. 그래서 마그네슘을 연소시켜서 산화와 마그네슘 만들면 질량 증가합니다. 아 영진님 맞네요 말이. 4번 재훈이 연소가 일어나면 산소와 결합해서 열과 빛을 내니까 항상 증가할 거야? 뭔 소리야 이씨. 틀렸고 재훈이. 5번 진아 두 반응은 모두 질량이 변하니까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나. 틀렸고요. 답이 3번인데요. 참고로 질량 보존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성립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립하지 않는 게 딱 두 개가 있어. 핵분열과 핵융합. 근데 그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질량은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3번 화학반응이 할 때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까닭은요. 바로 답을 볼게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전혀 없잖아요. 4번입니다. 원자 종류와 개수는 화학반응에서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 원자의 야 니네가 예를 들어서 야 네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냐? 내가 감을 못 잡겠네. 내가 아직 뭐 선생님 몸무게가 77kg이야. 아, 숫자 좋지 않냐? 77kg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질량의 77kg이겠느냐 하는 거야. 선생님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원자들의 양이 77kg 정도 된다는 뜻이야. 원자들의 양. 원자 하나가 되게 질량이 작겠지만 그 원자들이 잔뜩 모여있으니까 77kg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선생님 몸에 있는 원자의 실제적으로 질량만 측정을 하면 한 20kg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50 정도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원자들이 서로 달라붙는 힘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건 관심도 갖지 마. 자,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요. 그게 그냥 질량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답이 4번. 자, 14번 문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언제 성립합니까? 언제 성립합니까? 이거는. 이거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야. 언제만 성립합니까? 혼합물은 안 되고, 화합물에서만 성립합니다. 뭔가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만 일정 성분비 법칙이란 말을 쓰는 거야. 따라서 보기 1번 설탕물을 물에 녹인다. 이런 물리 법칙, 이런 그냥 단순히 물질을 혼합시키는 얘기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답이 1번이요. 성립하지 않는 건 1번이에요. 자, 15번에 2번입니다. 15번에 2번. 16번 봅시다. 두 가지 물질을 분자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이 간은 근데 뭐냐?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간 딱 봐도 그냥 뭔 것 같아? H2O지, H2O. 물. 물 같죠? 그럼 나는 뭘 것 같아요? 과산화수소. 저 H2O2죠. 과산화수소 같죠? 딱 봐도.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은 맞고요. 뭐 쭉 봐서요. 자, 5번 봅시다. 가와 나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서로 다르죠. 수소 2개, 산소 1개, 수소 2개, 산소 2개인데 질량비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같지 않아요. 자, 17번. 답이 3번. 자, 18번. 자, 오른쪽 그림은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질량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만 볼게요. 참고로. 이거는 격자점 하나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가 쭉 올라가고 8, 2를 보자. 이게 8일 때 2랍니다. 이게 뭐죠? 산소. 요게 구리. 이렇게 돼 있죠. 구리 8g이랑 산소 2g이 만난다는 뜻입니다. 항상 1대 4의 비율로 만나는 거야. 항상 산소 대 구리가 1대 4의 비율로 언제나 만들더라. 1대 4, 1대 4, 1대 4, 다 1대 4가 되는 그런 범위가, 그런 값이 나오겠죠.
구리 가루를 24g을 가열해서, 자, 구리를 24g을 가열합니다. 그럼 구리 24g과 만나는 거는 6g이겠지, 산소는. 6, 4, 24, 4배니까. 1대 4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산소 6g과 구리 24g이 결합하면요, 만들어지는 산화구리는 30g짜리가 질량보존 법칙. 6 더하기 24는 30. 따라서 답이 3번. 자, 19번 문제. 질소기체 30ml와 수소기체 100ml를 완전히 반응시킬 때 생성된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인데, 자, 이 질소 플러스 수소, 암모니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화학식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 네모칸 한 칸 한 칸이 부피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부피비가 질소 1부피에 산소 3부피를 결합시켜서 두 개가 결합하면 암모니아 몇 부피? 2부피가 나옵니다. 부피비는 분자수의 비랑 똑같은 거니까, 부피비가 분자수의 비 똑같은 거니까 부피비가 써 있으면 분자수 비도 내가 알 수 있는 거다. 근데 문제에서 질소기체 30ml와 수소기체 100ml를 완전히 반응시켰대. 야, 이 리터가 부피 단위면 알지? 리터가 부피 단위입니다. 리터 부피 단위. 내가 우유 1리터 먹었어. 그러면 우유 1리터라는 부피를 먹은 거야. 부피가 뭐냐, 근데? 가루 곱하기. 가루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부피인데요. 수학에서 이제 그렇게 다면체를 계산하죠. 물질이 공간을 차지하는 크기가 부피야. 이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가 부피의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러니까 부피는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이 부피, 이런 부피를 얘기하고, 질소가 이 정도라면 그 수소는 그거의 3배 정도의 부피를 차지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런 반응을 하려면. 그러면 질소가 30ml가 있어. 이 30ml가 다 반응을 하려면 수소는 몇 ml가 필요해? 90ml가 필요합니다. 1대 3의 비율이니까. 결국 10ml는 남겠지요. 수소 10ml는 남는 거야. 됐지? 자, 남으면 암모니아 몇 밀리리터가 만들어집니까? 1대 3대 2. 1의 2배가 만들어지네. 30의 2배인 60ml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대 3대 2. 1대 3대 2의 비율이 그대로 성립하고 남는 것도 있겠네. 암모니아 기체 부피는 60. 답이 4번입니다. 자, 20번 봅시다. 20번에 2번. 자, 21번은 4번. 여기는 왜 이 세 문제는 뭐야, 이거? 22번 보자. 22번. 그림은 수소와 산소기체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되는 건데요. 선생님은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게. 수소 2H2라고 쓰면 되지. H2가 두 분자, 칸이 두 칸. 플러스 산소는 1O2. 선생님이 그냥 개수를 좀 살려볼게. 1O2. 반응하면 2H2가 된대. 자, 그 말은 수소와 산소와 수증기의 부피비가 몇 대 몇 대매? 2대 1대 2의 비율로 부피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뜻이지. 부피비는 계속 말하지만 기체수의 분자수의 비와 똑같은 거야. 보기 1번. 옳지 않은 거. 보기 1번.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 성립합니까? 네. 성립하죠. 왜? 화합물이잖아. 화합. 새로운 분자가 생성됐잖아. 자, 물이라는 놈이 만들어졌는데, H2O가 만들어졌는데, H2O에서 항상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항상 같은 비율을 결합하지. 항상 수소 2개랑 산소 1개 결합하는 거야. 산소 1개에 수소 3개 결합하고 이러진 않아. 항상 수소 2개, 산소 1개가 결합하는데요. 이 개수가 유지된다는 말은 뭐랑 똑같냐? 질량이 유지된다는 말과 똑같지. 수소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내가 안드로메다에 가서 어떤 액체를 찾았는데 그 액체의 분자를 분석해보니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뭉쳐서 뭔가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투명한 액체야.
그러면 뭐야? 얘는 물이란 얘기지. 얘는 우주 어디를 가든 물이라는 물질은 수소 2개,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질량의 그 식만 봐도 내가 얘가 물인지 아닌지를 분석해낼 수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모르는 미지의 물질을 그 분자의 질량을 비교해가지고 질량 B를 보고 분석을 해. 이게 무슨 물질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번. 기체 반응 법칙 설명할 수 있죠?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잖아. 1대 1대 2, 부피비. 설명할 수 있고요. 참고로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이름 자체가 기체 반응 법칙이잖아? 기체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기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실험을 어디서 할 거냐면 아주 낮은 온도에서 할 거야.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돼. 액체가 된단 말이야, 액체. 그럼 그때는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하지 않아. 기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기체가 될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3번. 반응 전후의 원자의 개수는 당연히 원자가 없던 원자가 생기고 그러진 않잖아요. 수소 2개, 총 4개 있으면 여기서도 어떻게든 4개가 있습니다. 원자는 총 4개. 4번.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모두 다 틀렸죠. 뭐가 같은 겁니까?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아주 독특한 거죠. 분자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만 들어있더라. 근데 그것도 신기하지 않냐, 진짜? 작은 분자, 큰 분자가 상관없이? 안 신기한가? 아, 난 그거 진짜 신기했는데. 참고로 한 발짝 더 들어가면요, 사실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만한 분자와 요만한 분자는 실제로 공간을 차지하는 크기가 약간 달라요. 그런데 그게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자의 크기에 비해서 이 분자와 옆에 인접해 있는 분자 있잖아. 그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어. 그 공간이 엄청 큽니다. 쌤 지금 22번 하는 거예요? 왜? 너 몇 번 보고 있었냐? 저요? 22번. 정신 차려라. 지금 야, 승현아, 너 지금 몇 점인 줄 알아? 20.2잖아요. 아, 여기 왜 이래? 자, 5번 보기. 아, 그래서 답이 4번이죠. 틀렸죠? 분자의 개수 같다. 그리고 5번은 맞겠죠? 답이 4번입니다. 22번은. 자, 23번.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번.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은 일단 발열 반응입니다. 이거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몇 개 외우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꾸 이게 왜 발열 반응입니까? 묻지 마세요. 그 이유는, 사실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자의 분자의 구조로 설명을 해. 만약에 더 궁금한 사람 있으면요,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수행평가 같은 거로 소논문 같은 거 조사하면 재밌게 조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에서 안 배웁니다. 대학교 화학과에서 배워요. 대학교에서 특히 화학 전공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이게 왜 흡열이고 왜 발열이고 이런 거 안 배우니까 크게 의미를 갖지 마시고요. 참고로 화학과를 간다고 생각하면 화학은 되게 재밌어. 재밌다기보다는 나중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진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화학은 해볼만 해. 니은번.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야, 기억번이 맞다면 니은도 당연히 맞겠지.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에서는 그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겠죠. 니은 맞고요. 디귿번. 이 반응에서 생성물의 에너지 합은 반응물의 에너지 합보다 크다. 발열은 높은 에너지를 밖으로 다 내보내고 낮게 에너지가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100만큼 에너지가 있었다고 치면 밖으로 80만큼 방출해버리고 20까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 밖에서는 80만큼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밖은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가 틀렸고요. 답은 2번. 저 이거 몇 번 했어요? 실수를 안 해요. 1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찍었는데. 2전 24번 보자. 흡의 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아유. 기억. 야, 특히 소금과 물이 반응한다. 요건 집에서 너네가 실험할 수도 있어.
어떻게 실험하냐면 이 통에다가 조각 얼음 있지? 집에서 조각 얼음 이렇게 좀 넣어놓고요. 여기다가 굵은 소금 있잖아. 김장할 때 쓰는 막 그 굵은 소금. 뭐 가는 소금도 괜찮아. 소금을 이렇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집어넣어봐. 그리고 막 섞어. 그러면 얘가 온도가 쭉 떨어져. 온도가. 이거 팥빙수 만들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 자, 그래서 기억은 흡열 반응입니다. 온도가 쭉 떨어져서 주변의 온도가 엄청 차가워져. 주변의 온도가. 막 이 컵이 막 얼어버리고 그럴 거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분해, 리을, 미음. 자, 3개. 답이 2번입니다. 2번이 흡열이고요. 나머지는 발열이고요. 자, 다음 25번 봅시다. 나무젓가락 잘게 자르는 공기 중에서 나무젓가락을 연소시켰다. 참고로 이거 서술형은 의미만 맞았고 식만 다 바뀌어서 다 맞게 해줬습니다. 깐깐하게 채점 안 했으니까요. 내용이 틀리지만 않고 잘 썼으면, 키워드 썼으면 다 맞게 해줬어요. 자, 25번. 가의 질량과 연소가 끝난 후 나의 질량을 부등호로 이동해서 표시해보세요. 자, 얘는 일단 공기 중에密閉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연소가 다 날아갔겠죠?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하면 가가 더 크겠지요. 그 까닭은 뭡니까? 수증기와 이산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에가 정답이죠. 자, 26번. 다음은 프로페인이 연소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반응을 화학 반식으로 나타내세요인데, 아유, 친절하게. 프로페인이 C3H8, C3H8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써져 있네요. 얘랑 뭐랑 산소랑 산소, O2랑 만나면요. 이산화탄소랑 무기 생긴대요. CO2와 H2가 생긴다. 자, 이게 한글로 이렇게 써 있네. 그걸 한글을 우리가 화학식 만들 거니까 식으로 옮겨놓으면 되고요. 이제부터 뭐만 하면 돼? 개수만 맞추면 되겠지. 이거 아까 내가 선생님 했던 얘기야. 프로판이나 메탄이나 그런 뷰테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연소시키면은 재가 안 생겨. 순수하게 물과 이산화탄소만 나옵니다. 너네 하여튼 뭐 묻힌다 싶으면 나옵니다. 탄소 볼게요. 야, C3 탄소가 3개가 있단 말이야, 원자가. 탄소가 하나밖에 없지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3 이렇게 해주면 이제는 탄소가 맞아지지. 다음 산소 볼까? 수소 보자. 수소가 8개 있어. 근데 수소가 2개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수소 8개 맞아졌지. 자, 이제 산소 맞춰보자. 산소 2개밖에 없으니까. 산소 2개밖에 없네. 산소 몇 개 있니? 6개. 3, 2, 6, 6개가 있고. 산소 혼자 몇 개 있어? 4개가 있단 말이야. 여기 합하면 10개가 있어. 반응물에. 그럼 생성물이 2개밖에 없으니 5 이렇게 붙여주면 산소가 10개 맞아지겠지. 모든 개수 다 맞죠? 답이에요. 27번. 간단하죠. 표는 산화마그네슘 생산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그네슘 36g을 다 볼 거 없고요. 딱 하나만 볼 겁니다. 자, 마그네슘 첫 번째 칸에 3g과 반응하는 산소가 2g이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한 산화 마그네슘이 5g 만들어질 때 마그네슘과 산소의 비율은 3대2가 항상 유지될 거야. 3대2. 질량비가 항상 3대2. 이게 무슨 법칙? 질량 법칙. 그렇죠. 3 더하기 2는 5. 질량 법칙. 그런데 산화 마그네슘을 이루고 있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비율은 질량비는 항상 3대2더라. 일정성분의 법칙. 그래서 이 우주 어디나 떠다니고 있는 산화 마그네슘은 다 마그네슘과 산소의 비가 3대2일 거라고. 마그네슘 36g을 완전히 연소시킬 때 36g을 연소시킵니다. 12배가 됐죠? 12배가 되면 자, 산소는 24g이 될 거고요. 2개가 더한 결국 산화마그네슘 이제 질량 보존 법칙 2개 더하면 60g이 답이네요. 산화마그네슘 60g이 만들어질 겁니다. 28번. 질산암모늄이 분리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가워지는 거 그 흡열 반응이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러겠지 뭐. 답은 흡열 반응 어쩌고저쩌고 쓰면 되고요. 끝입니다. 저 26번 틀렸죠? 자,
여러분 답안지인데요. 나눠줄게요. 자. 몇 번이 뭐였어요? 28번에 까가지고 몇 번? 20 몇 번? 28번에 까가지고 28번에 흡열 반응. 네? 네. 네? 흡열 반응. 서수형이잖아. 서수형 물어본 거 아니야? 그냥 답이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주변에서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잠시 쉬고 이제 모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과정. 오늘 딱 몇 시에 끝나요? 9시 50분에 끝내자. 9시 50분. 잘 봤네.